안녕하십니까,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 예상 문제 중에서 지난 시간에 못한 일러스트레이터 마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원고 이미지를 살펴보게 되면, 자, 고무신 서비스 포트폴리오 컨택트,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 자, 제가 미리 먼저 4개의 마크를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것도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걸 보신다면은 좀 더 비교하시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있는 원형태 내용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상자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요, 바탕을 클릭을 합니다. 자, 렉탱글 대화상자에서 옵션의 위드에 30을 입력을 하고 하이트에도 30을 입력을 합니다.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림처럼 사각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조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의 원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도구상자 안에 있는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합니다. 바탕을 클릭을 하고, 자, 엘립스의 옵션 위드에 5mm, 하이트에도 5mm를 입력을 합니다.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자그마한 원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한 다음에, 자,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자, 복사를 해야 되겠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고,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잘못된 위치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러분이 원고 이미지를 보시면서 정확한 위치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해당하는 이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상자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 바탕을 클릭합니다. 자, 렉탱글 대화상자에서 위드에 10mm, 하이트에 10mm를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주겠죠.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자그마한 사각형을 회전을 하기 위해서 도구상자의 로테이트 툴, 자, 회전 툴 버튼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로테이트 대화상자에서 앵글에 45로 입력을 하고요,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사각형이 회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Y축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도구상자의 스케일 툴 버튼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이때 Non Uniform, 자, 스케일 대화상자의 Non Uniform을 선택을 하시고 호리젠탈에는 100%, 버티컬에는 50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사각형이 Y축 방향으로만 축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이동 복사하기 위해서 도구상자의 셀렉션 툴, 선택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무브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포지션이 호리젠탈에는 0mm, Y축에는 5mm를 입력을 하고 카피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됐는데 다시 한번 반복 실행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를 눌러주게 되면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도구상자의 라인 툴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 앵커 포인트, 자, 이 두 번째 있는 왼쪽 앵커 포인트에서 아래 부분 앵커 포인트까지 드래그를 하고 중심에 있는 앵커 포인트에서 아래 도형의 중심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우측에 있는 앵커 포인트에서 아래 부분 앵커 포인트까지 드래그를 해서 그림처럼 그 수직선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필요 없는 내용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상자에서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자, 쭉 드래그를 하겠죠. 자, 확대가 됐으면, 자, 이렇게 확대가 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선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때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 선분이 삭제가 되겠죠. 자, 이때 다시 한번 오른쪽 선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 바탕을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탕을 클릭해서 해제를 했다가
다시 한번 선분 위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선분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그 상자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상자의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일단 전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요. 자,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아이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 하시고요. 아이고.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뚜껑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앵커 포인트를 쭉 드래그를 해서 자, 쭉 이동을 합니다. 자, 적당히 이동을 해서 마우스를 갖다가 놓으시고요. 자, 이때 다시 한번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뚜껑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왼쪽 하단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한 다음에 자, 사각형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앵커 포인트가 갖다가 놓게 되면 뚜껑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직접 선택 툴과 선택 툴을 이용을 하실 때는 자, 적절하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서 선택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각형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테두리가 되겠죠.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 툴 버튼 위에서 마우스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무브 대화 상자에서 포지션이 호리젠탈에 32를 입력을 하고 버티칼에는 0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버튼을 눌러서 그림처럼 복사를 하시고요. 자, 이 내부에 있는 사각형을 좀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큰 도형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락 셀렉션을 눌러서 현재 선택된 큰 사각형에 락을 걸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자, 내부에 있는 그 상자 모양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적당히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 세 번째 해당하는 내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메뉴에서 언락 5를 눌러서 좀 전에 그 락을 설정했던 도형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 방향으로 수직 복사하기 위해서 도구상자의 선택 툴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포지션이 호리젠탈에 0을 입력을 하시고 버티칼에 마이너스 32를 입력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두 개의 큰 사각형이 복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부 도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도형 툴을 선택을 하고 바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대화 상자에서 위드에는 15mm, 하이트에는 2mm를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사각형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부터는 이 이후 그 내용을 복사하는 내용은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이용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밑으로 쭉 내려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Y축 방향 주름발을 이용해서 Y축 방향으로 도형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주시고 아래 방향으로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서 키워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도형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Y축 방향과 X축 방향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게 됩니다. 자, 주시면 그림처럼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X축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Y축 방향으로 늘리는데 이때 Alt키를 눌러주게 되면 도형의 중심을 기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Alt키를 눌러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수평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조절바를 이용해서 X축 방향으로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해당하는 사각형 도형의 마크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번째 해당하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구 상자의 라운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요. 바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위드 렉탱글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위드에 10mm를 입력을 하시고요. 하이트에는 13mm 정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너 레디우스에는 1mm를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사각 모서리가 둥그렇게 못하게 된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중심부에 있는 수평선들을 그리기 위해서 도구 상자의 선형 툴을 선택을 하고 바탕을 클릭을 합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자, 랭스에 6을 입력을 하시고 앵글 자, 방향을 0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도 방향으로 6mm 길이의 선이 그려진다는 것이 되겠죠. OK를 클릭하게 되면 그림처럼 수평선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도구 상자에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사각형의 센터 포인트까지 갖다가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왼쪽 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 왼쪽 부분과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 자, 도구 상자에서 셀렉션 툴 버튼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고 자, 포지션이 호리젠탈에는 -3을 입력하고 Y축에는 -4mm 정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수평선이 다시 한번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Y축 방향으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안에 있는 선택 툴을 자, 선택 툴 버튼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무브 대화 상자에서 포지션이 호리젠탈에 0을 입력을 하고 버티칼에는 1.5 정도를 입력을 하고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선이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반복 실행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를 눌러주게 되면 자, 두 번 복사가 됐죠. 세 번, 네 번, 5번 정도를 해서 5개의 도형을 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내용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자, 드래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도형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사각형이 같이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큰 사각형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선택 해제를 하고 도형을 조금 이동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마크를 만들어 보았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선택을 한 다음에 카피에 의해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복사를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일단 위에 있는 내용은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제거를 하고요. 전체 도형의 스트로크 색상이 K50이기 때문에 선택을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자, 스트로크 칼라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때 K 안에 50을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주겠죠. 자,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때 내 문서 안에 자, 파일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자, 마크 1로 작업을 하시고 파일 형식은 EPS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EPS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이 버전을 선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최신 버전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하 버전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일러스트레이터 10 버전 용도로 저장을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포토샵을 열기 하시게 되면은
자, 작업하는 이미지를 불러오시고, 자, 저장되어 있는 EPS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 메뉴 안에서 플레이스 버튼을, 플레이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크 1.EPS로 선택을 하고 플레이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림처럼 도형이 불러와졌고요.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신 다음에 크기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림처럼 도형이 완전하게 불러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은 마크를 작업을 해서 다시 한번 포토샵에서 불러오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메이커를 이용해서 문자와 재단선을 만드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출력하는 부분과 그리고 마스킹하는 부분을 출력하는 부분, 마스킹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